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만금 부동산 경매 부안 봉덕리 노른자 땅을 잡아라. 땅나무 부동산 TV에서 경매 관심 물건과 추천 물건을 분석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투자 유무를 떠나서 땅 보는 눈을 키우는 게 먼저다. 두 번째, 물건 분석을 통해서 지역 흐름과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 세 번째, 고수의 투자 방식과 인사이트를 배워보자. 네 번째는 본인만의 투자 습관을 차근차근 키워나가자. 다섯 번째,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성장하자. 그래서 내가 꼭 투자할 게 아니라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우선 살펴볼 물건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4575번입니다. 2018 타경 4575번이고요. 전라북도 부안읍 봉덕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종류를 보시면 근린주택, 즉 상가주택이고요. 그리고 토지 면적은 807제곱미터 해서 244.118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91.4평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18년 12월 19일이었고 1차 입찰일이 2019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요때 5억 7천만 원이었던 게 이제 유찰이 돼서 다음 달이죠. 2019년 8월 5일 입찰이 가능한데 4억 113만 천원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요때 보증금이 4천만 원이 필요하죠. 4,012만 원이 보증금 10%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요때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된다면 이제 3차가 되겠죠. 3차가 되면 현재 가격의 70%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입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시면 1차 금액에서 평당 금액을 나눠 보시면 평당 금액이 234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지급 입찰 가능한 금액이죠. 평당 금액을 알아야 내가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을 살펴보면 164만 3,185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대비 저렴한지 비싼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선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안은 새만금 큰 개발 사업의 배후 지역이거든요. 요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 요 북쪽 편 있죠. 요쪽이 이제 군산시입니다. 군산. 네. 그리고 동쪽 편은 김제입니다. 김제. 네. 그리고 남쪽은 부안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본다면 여기 산업용지가 있죠. 군산에도 이제 군장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업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제는 농업용지가 들어가죠. 이제 김제 평야해서 농업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합도시에서 관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광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안은 이제 관광이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과거에는 공업도시였던 군산이 투자 유망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관광도시가 지금은 투자 유망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김제시보다도 부안 군 지역인 시지역 두 개보다도 군인 부안군이 더 이제 토지 투자로서는 유망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어디에 위치하냐? 경매 이제 중심지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부안군청이 소재하는 부안읍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위치에 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에서 부안군 여기 경매 물건까지 그래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까지는 충분히 수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부안군 도시계획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안군의 공간 구조 계획을 보면 여기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부안군은 이제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의 도심과 두 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 개 도심은 이제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부안 도심이 되고요. 이 지역 중심은 하서면과 줄포면 이렇게 해서 두 개 지역 중심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제 부안읍이죠. 그래서 1도심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지역의 강남을 찾아라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강남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제 강남 역할을 하는 도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부안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강남하면 부안군에서는 부안읍이 이제 지역의 강남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살펴보시면 군청 소재지인 부안읍이 이제 1순위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행안면, 동진면, 계하면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게 부안군의 중심지 체계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덕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속하고요. 계하면 일부가 여기고요. 동진면은 여기예요. 행안면은 이제 부안읍의 서측편에 있는 이쪽이 행안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은 부안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 토지 투자 혹은 부동산 투자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이 부안읍입니다. 입지 분석을 해보면 부안 도심권이고요. 여기 위에 있죠. 여기가 동진, 여기 일부가 잘렸는데 여기가 계화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요쪽이 행안면이 되고요. 요만큼이 이제 부안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좀 더 포함해서 부안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치별 입지 분석을 해보면 부안 터미널이 이제 가장 중심 상권이거든요. 여기가 부안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하면 중심 상권인 명동이거든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 가장 비싼데 부안에서는 부안 터미널이 있는 사거리가 가장 비쌉니다. 이 중심 상권까지 0.9km. 그러니까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예요. 차로 가면 더 가깝고요. 부안 중심지까지는 0.9km가 떨어져 있고 이제 군청까지는 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군청까지 거리를 보냐? 시청이 있으면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군청이 있으면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개발된다고 하면 항상 먼저 인허가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인허가를 받을 때 어디를 갑니까? 군청을 가겠죠. 그리고 각종 서류를 뗄 때도 관공서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는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건축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무소가 주로 어디 있냐? 군청, 관공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을 매입부터 개발까지 내 돈이 다 하는 게 아니죠. 내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융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은 또 어디 있느냐? 중심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개발되면 가장 먼저 가치 상승하는 지역이 이런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군청까지는 약 1.5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일자리죠. 부안에는 조금 인구가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랑 대학교가 없는 도시가 이제 부안군이에요. 부안군은 산업단지와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일자리가 빨리 창출돼야 부안군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일자리가 있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부안 농공단지 지금 1, 2 농공단지까지는 조성이 돼서 가동 중이고요. 현재는 이제 3 농공단지가 요만큼이 됩니다. 봉안교차로의 서측에 있습니다. 3 농공단지까지 약 2.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서 출퇴근하기도 멀지 않고 군청까지도 가깝습니다. 중심 시내까지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편을 보시면 부안 IC까지 2.7km니까 차량으로 이용했을 때 뭐 10분, 5분, 10분 이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부안군에서 가장 큰 교차로는 여기 봉안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이 봉안교차로까지 2.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덕리는 충분히 이제 도심 주거 권역으로도 이제 좋으면서 주요 지역까지도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지가 여기죠. 새만금 개발 사업지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갔을 때 23분, 21.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분 거리거든요. 23분 거리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1시간 이상 걸린다 하면 거리가 너무 멀게 되죠. 그럼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이렇게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인근으로 해서 뭔가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3분이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거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지부터 성장을 시켜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부안군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 형성될 곳은 기존의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안군 일대가 부안군청 일대가 충분히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크게 해서 보시면 요거는 좀 잘못된 여기 부안 봉덕리는 요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 해서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5월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요게 570세대입니다. 6개 동 25층이고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로 위에 이제 봉덕 오투 그란데라고 해서 2019년 11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올해 11월이니까 몇 달 안 남았죠. 그리고 198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2개 동 1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합치면 약 768세대가 되죠. 768세대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세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부안군에서 우리 도시에서는 1000세대가 넘어야 대단지인데 부안군에서 인구 5만 명인 지역에서 700세대라 하면 나름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지가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여기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안군 봉덕리에는 아파트가 5군데 건축 진행 중입니다. 부안읍에 5군데가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전부 다 봉덕리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곳이 부안읍 중에서도 봉덕리라는 곳입니다. 꼭 이 경매 물건이 아니더라도 봉덕리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2020년 5월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는 봉덕리를 열심히 보시면 좋고요. 이 봉덕리는 부안에서 가장 주거지역으로 선호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제 부안군 사람들 내에서는 나름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요 위에 봉덕 오투 그란데랑 라운 프라이빗, 여기는 라운 프라이빗, 요 위에가 오투 그란데인데 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 바로 아래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까지가 딱 뭐냐면 이종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여기까지는 아직 아파트는 못 들어왔는데 이미 요 밑에 여기가 학교거든요. 학교도 있고 요 밑으로 해서 생활시설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메인도로를 통해서 먼저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메인도로가 있고 점점 이제 이렇게 안으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입주됨에 따라서 이 지역은 집가 상승 압력을 받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땅 모양을 보시면 땅 모양이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길쭉하게 자루형 토지고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딱 상가 1개 정도, 1개 정도를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게 길쭉 도로랑 접합면이 길어서 이렇게 세 장비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가를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1개 정도밖에 못 넣겠죠. 그래서 뒤로 해서 주차 공간이나 여유 공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1층을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선 도로변이고요. 4차선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없네요. 맞죠? 그러면 좀 불법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아직 시골 지역이라서 이제 이게 가능하겠죠. 위치나 현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제 라운 프라이빗에서 아파트가 건축 중인데 아까 약 570세대 정도 되었죠. 이제 아파트 건축 중이고 570세대 6개 동 25층까지 해서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에 봉덕리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봉덕리 이제 474번지고 상대 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목은 당연히 건물이 지어졌으니 대지고요. 토지 면적은 244.118평입니다.
감정가는 토지 감정가만 하면 3억 2,800만 원대고요. 그래서 건물 감정가까지 합쳐서 현재는 5억 7,300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2016년 5월 31일 사용 승인 일자가 떨어졌고 준공된 거죠. 그리고 1층은 일반 음식점이고 24평입니다. 그리고 1층 또 일부는 22평이 있고 세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2층 건물들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건물인 상가주택이 됩니다. 1층은 음식점과 세차장, 2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제시외 건물로 있고요. 그 다음 북측으로 해서 도로 폭 약 25m 도로, 그러니까 4차선 도로변이었죠. 이 땅의 북쪽으로 해서 북측으로 25m 도로에 접해 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컨테이너 건물, 컨테이너 3개동이 매각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슬라브 지붕 2층으로 되어 있으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해서 이제 참고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동 초등학교까지 이제 북동측 인근 소재하고 있고 부근은 노선에 따라 근린상가시설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성숙적인 주택지대라고 합니다. 이미 감정 평가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까지 이제 감정을 해놨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금액에 입찰을 한다면 이렇게 인수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인수되는 금액이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에서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세 파악 및 취득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이제 지목 대지,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대지죠. 그리고 244.11평, 80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27만 5,800원이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살펴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이고 북측으로 해서는 대로 3루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목부터 이제 보시면 대지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죠. 이미 건물이 지어진 땅이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데 이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상공녹 중에 이 녹지지역이에요. 이 녹지지역은 다시 분류가 됩니다. 녹지지역은 우선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 목적이고요. 녹지지역은 원칙은 이제 보존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생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에서 생산을 담당하고요. 보존은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이에요.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 이제 보존이 원칙이지만 녹지 지역 자체가 보존이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에요. 땅이 점점 부족해지면 이 자연녹지가 이제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 이런 도시 지역 중에서도 시가지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하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 가치가 높은 용도 지역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용도 지역 땅이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 녹지 하면 이제 지을 수 있는 게 건물이 이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 건축 가능하고요. 다세대 주택도 조건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도 조건이 맞으면 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에서 이렇게 상가주택이 가능합니다. 조건 맞으면 아까 음식점이 지어져 있었죠.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그 다음 안마 실수도 등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딱 보기에도 생산녹지 지역보다는 건축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죠. 요만큼. 그다음 보존녹지 지역은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 지역이라고 무조건 안 좋고 생산이라고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존보다는 생산이 좋고 생산보다는 자연녹지가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가 이게 노출되는 부분이 좀 작죠. 북측으로 도로가 있는데 좀 군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부가 작다 보니까 상가는 한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작고 뒤에 공간을 활용해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주변 토지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땅이라는 거는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땅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 땅과 이제 같이 조금 봐주시면 좋은데 요 땅을 같이 뭔가 쓰기에는 요 땅 하고요. 옆에 땅 하나 하고
옆에 땅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쓰면 참 좋아 보입니다. 땅 모양이. 그런데 291-창 요 사람만 보더라도 크게 아쉽진 않아요. 땅 모양이 나름 괜찮은 편이단 말이에요.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 사람. 473-1. 이 사람이 가장 아쉽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지금 경매물건 요 주인한테 474한테 팔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아쉬운 게 누구? 291창 요쪽에 더 아쉽게 되죠. 그래서 이 땅만 가지고는 뭔가 합쳤을 때 좋겠다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땅 하나로 사용하기가 사용하는 게 조금 효율성이 더 높고, 그나마 조금 뒤에 땅을 본다면 이 뒤에 땅이 맹지니까 이 뒤에 땅을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해서 뒤에는 뭔가 뭐 창고나 보관 시설들을 놔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이제 여파의 필지와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떨어져 보인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건물이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건물 정보를 좀 더 살펴보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주택 면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상가주택이지만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9.8m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지 면적은 244.12평이고 그다음 주차는 지상에 2대, 지하에는 빵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 건축 면적은 건폐율 19.3%를 사용해서 47.12평을 건축 면적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건물 전체 면적은 90.87평 해서 용적률 37.22%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10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용적률은 다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거든요. 건폐율만 다 사용했네요. 그리고 세대수를 보면 이제 2가구, 이 2세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차 관련 시설물은 없어요. 그럼 허가 일자는 2015년 10월 14일, 착공 일자는 2015년 10월 15일이고 준공 일자는 2016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약 이제 한 7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들어갔네요. 주 용도는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이제 임차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유한회사가 쓰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보시면 말수 기준 등기 해서 부령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2016년 6월 14일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이 이후로 오는 권리는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22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근저당이 가장 앞에 오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후로 오는 건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신경 쓸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입찰 전에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세 분석을 해보면 요 같은 도로변에 자연 녹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 이제 이 거래량이 없는 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기가 없어서 매수자가 없거나 아니면 인기가 좋아서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놓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없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디스코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이 실거래가를 따온 건데 디스코 어플에 이게 다 거래되는 게 다 표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누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맹신을 하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최근 거래량이 없고, 그다음 주거 지역을 보시면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99만 원 해서 2018년에 이렇게 나왔고요. 아마 아파트가 여기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시세 상승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인데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중심지로 들어가죠. 이게 24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도 지금은 아마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679, 315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노멀하게 잡았을 때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150에서 180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땅, 토지 시세가 이제 요 정도 되면 적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보면 토지가 244.118평이고 건물이 91평입니다. 토지 및 건물의 상품 가치는 이미 다 사용 중입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서 상품 가치를 올릴 방법은 이제 좀 더 높이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높이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향후 도심, 부안 도심으로 해서 봉덕리가 발전 중이기 때문에 부안에 아파트 5군데가 건축 중인데 전부 다 어디? 봉덕리라고 했죠. 그래서 봉덕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상품 가치의 상승분보다는 입지 가치의 상승분이 훨씬 높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금액이 164만 원대죠. 그러면 아까 토지 가치 정도에 거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가까지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땅값에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보면 땅값으로만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차에서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3차에서 조금 고가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평택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땅나무 부동산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경매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물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했던 내용은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서 저희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입까지 하셔가지고 더 좋은 내용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매물건, 간신물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